제2편 인펀트 소울 단계에서 생존을 경험했고 베이비 소울 단계에서 훈련과 명령을 경험한 에센스는 이제 이 세상에서 자신의 강한 힘을 입증하고 싶어한다. 영 소울 단계에서는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주된 관심사가 된다. 이를테면 자주적인 독립이 이 단계의 핵심 이슈가 된다. 영 소울은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부를 향해 강력하게 돌진한다. 유명한 스타가 되고 돈을 많이 번 부자가 되고 힘 있는 정치가가 되고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가 되는 것 등이 이들의 꿈이다. 영소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기보다는 확실하게 성공을 보장해주는 것을 추구한다. 이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 관심이 많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자기도 집을 장만하려고 한다. 자연스러운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다. 영소울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을 산다. 소위 명문대학 졸업장이나 학위를 선호하는 것도 이들의 특징이다. 주부들이 특히 부잣집이나 유명한 사람을 소재로 만든 TV 연속극을 보면서 이들이 어떤 가치관으로 어떻게 세상을 사는지 유심히 본다. 영소울은 지금 여기에 너와 내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야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 다른 사람이 자기 주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경쟁이다. 이를테면 야망이라는 단어가 이들의 삶을 이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셈이다. 경쟁에서 자기가 이겼을 때 상대방이 어떤 처지에 놓여질 것인가에 대해선 알 바 없다. 오직 자기가 상대방을 거꾸러뜨리고 이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영소울이 멋진 일을 이룰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명예와 부와 권력이다. 베이비 소울이 강박적인 청결을 지향한다면 영소울은 성공과 외모에 관심을 기울인다. 영소울은 자기의 내면과 정신을 육체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대단히 강하다. 본인의 정신의식이나 영혼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렇지만 육체를 아름답게 만들고 그 젊음을 유지하는 데는 열을 올린다. 한마디로 외모지상주의다. 물론 머리는 텅 비어 있지만 상대방들은 머리에 든 지혜나 지식들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잘 파악하지 못한다. 그래서 요즘 화장품 회사나 성형외과나 헬스클럽들이 먹고 사는 이유도 다 이들 때문이다. 영소울은 관심이 온통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관심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외모를 그럴듯하게 멋지게 꾸민다. 그러나 이들이 혼자 쓰는 화장실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지저분할 가능성이 크다. 영소울은 자신의 행위의 동기를 거의 문제 삼지 않는다.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정의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거나 명성을 얻을 수만 있다면 훗날 그 행위로 인하여 생길 부작용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소위 생산성을 지향하는 산업 국가들이 갖는 것이 바로 이 정도의 의식 수준이다. 이들의 야망은 끝없이 뻗어나가는데 그 동기나 윤리 따위 등은 전혀 문제가 되질 않는다. 이들은 무엇을 만들어 세상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매우 관심이 많으며 지치지 않고 일한다. 뭔가 일을 저지르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들이다. 이들은 문명의 건축가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질이 아니라 양에 초점을 맞춘다. 영소울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의 원인을 통찰하는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 문제 자체를 빨리 해결하려고 든다. 예를 들어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생겼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간단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한다. 만약 올드 소울이 이 같은 문제에 부딪혔다면 그는 당장 현실을 어떻게 바꾸려 하기보다는 매주 상담자를 방문해서 자신의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할 것이다. 같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올드 소울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을 배우려 하겠지만 영 소울은 그 상황을 피하려 하거나 피할 수 없으면 상대방을 원망하는 태도를 취한다. 영 소울은 자기 능력이 닿는 범위에서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사준다. 비싼 장난감, 자동차, 좋은 대학 교육, 결혼, 직업 등에서 혜택을 받은 자들은 영소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감성적으로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과 가슴과 가슴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불쌍한 부모가 되기 쉽다. 영소울은 전통지향적이긴 하지만 베이비 소울만큼은 아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교리나 다른 사람의 신앙을 탓하는 일보다는 자신의 직업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철학이나 예술이나 새로운 종교 분위기에 대해서 립서비스도 곧잘한다. 이런 성향은 앞으로 맞게 될 머추어 단계에 대한 준비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 대다수가
영소울의 끝 단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전 세계의 분위기라 할 수 있다. 존 F. 케네디, 모택동, 마가렛 대처, 마르코스와 그의 아내 이멜다, 제클린 오나시스와 그의 남편 오나시스, 빈 크로스비 등 유명한 사람 중에 영소울들이 많다. 국가적으로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과시하는 나라, 이를테면 일본, 독일, 프랑스. 1987년 이전에 미국과 이스라엘 등이 영소울 국가에 속한다. 자기 영혼의 나이에 상관없이 이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성공하기 위해 행동하고 생각하고 사회를 보고 느끼는 방식에 있어서 영소울 단계의 영향을 받는다. 일본이 이런 상황의 대표적 경우인데 지극히 경쟁적이고 유의조차도 경쟁적으로 보이는 집중적인 사회이다. 머추어 소울, 즉 원숙한 영혼이다. 젊은 혼들은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하며 다양한 카르마를 만들어낸다. 생존 문제를 극복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쟁취한다. 그러나 영소울의 마지막 단계에 가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안감이 일어난다. 다시 한번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미 취득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무언가 마음속으로 허전하다. 이기고 얻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머추어 소울 단계가 시작된다. 내가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자주 묻는다. 쉽게 말해서 진리를 찾는 단계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 머추어 소울 단계에 들어서면 존재의 중심이 이동한다. 감성이 열리고 그 결과 다른 사람과의 경계가 무너지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가능해진다. 영소울은 관계에서도 파워를 추구하기 때문에 영소울과 다른 영소울이 만나면 힘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머추어 소울은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기 때문에 관계에서 힘을 추구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면서 평생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갈 수 있는 짝을 찾는 경향이 있다. 영소울 단계에서 외부로 향하던 강력한 에너지가 머추어 소울 단계에 오면 자연스럽게 내면으로 흐르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차원의 눈을 뜨기 시작한다. 그렇지만 아직 질서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초월 에너지에 접속이 되지만 적절하게 다루는 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긴장과 스트레스에 눌린 나머지 정신 이상 증세를 겪기도 하며 사랑, 관능, 약물 중독에 빠지기도 한다. 자살률이 그 어떤 소울에이지보다 높은 단계이기도 하다. 정신분열 증세가 놀라운 통찰력과 창조성을 가져다주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지금 현재 정신분열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강력한 영적인 비전에 자신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정신병자 취급을 받으며 베이비 소울이나 영소울이 지지하는 치료 방식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머추어 소울은 인생은 드라마틱하고 강렬한 현실이다라는 사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 말은 머추어 소울은 자신만의 확고한 인생 방향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이 생활하는 방식에 동의해주기를 바라지 않으며 인생을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쫓아 자기 방식대로 살기를 원한다. 남들의 간섭은 더더욱 싫다. 요즘 말로 냅둬유다. 빈센트 반 고흐나 어네스트 해밍웨이 같은 예술가의 삶이 이런 모습이다. 아인슈타인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과학자도 비슷한 삶을 살았다. 천재, 끼, 괴짜 등의 수식어로 묘사되는 예술가, 철학자, 과학자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다. 셰익스피어, 모차르트, 아리스토텔레스, 인디라 간디, 말론 블란도, 마릴린 몰로 등 여러 사람들이 머추어 소울 단계의 삶을 살았다. 머추어 소울은 창조성이 넘쳐 흐르며 철학과 예술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모습을 드러낸다. 타인에게 이들은 종종 오해받거나 혼돈스러운 존재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머추어 소울이 많이 살고 있는 공동체나 도시에 거주하기를 원한다. 미국의 버클리와 영국의 케임브리지가 대표적인 곳이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도 그런 곳 중 하나다. 그리고 이들은 올드 소울이 제공해주는 정보를 대체로 인정하는 편이다. 베이비 소울은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들과 같이 살고 싶어하며 그렇지만 영 소울은 남에게 의스될 수 있는 언덕 위의 저택을 선호한다. 머추어 소울은 영감이 흐르는 조용한 지역에 자기 취향에 맞는 집을 짓고 살고 싶어한다. 어떤 이들은 오페라, 재즈, 파바로티, 모차르트 실내악, 탱고, 폴카 등을 좋아한다. 비전통적인 종교, 명상, 형이상학 등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느슨한 삶의 스타일로 인하여 삶의 지평이 넓어진다. 다양한 성 경험과 미술 경험을 하고 음식의 맛을 즐기기도 한다. 매우 감각적이기 때문에
생선회나 포도주를 좋아하고 맛의 느낌을 잘 감별한다. 최고의 요리사들은 대개 머추어 소울이다. 머추어 소울 단계를 지나는 동안 이전 단계에서 쓰지 않아서 잠재력으로 남아있던 두뇌의 다른 부분이 활성화된다. 잠재된 두뇌의 활성화는 올드 소울 단계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바로 이 과정이 미래의 인류의식의 진화로 연결된다. 머추어 소울은 영 소울들처럼 명예를 위해서 드라이브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름이 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영 소울보다 훨씬 더 유명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명성과 찬사를 뒤로하고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영 소울들은 머추어 소울들의 이런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황당하게 여긴다. 성공한 유명한 변호사가 어느 날 갑자기 화려한 경력을 뒤로하고 수입도 변변치 않은 야생 생태계를 촬영하는 사진작가로 돌변하는 것을 영 소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머추어 소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나라들은 물질이나 효율성보다는 서로 간의 관계의 발전에 더 관심을 갖는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그리스, 오스트리아, 이집트, 멕시코, 폴란드 등이 그런 나라들이다. 1987년에는 이스라엘과 미국 같은 여러 영소울 나라들이 머추어 의식에 진입하였다. 올드 소울, 즉 지혜의 영혼, 인간관계의 복잡성에 대한 머추어 단계의 레슨을 마스터한 에센스는 이제 존재 또는 영성 영역의 교육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올드 소울 국면으로 자연스럽게 접어든다. 올드 소울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 큰 전체의 부분으로 본다. 모든 사람이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차린다. 올드 소울은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든지 간에 그게 곧 자신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안다. 이런 큰 그림, 즉 빅픽처를 터득한 올드 소울은 그 그림에 따라 살고자 최선을 다하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섣불리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 생존 게임이 이제는 지겹다는 듯이 너는 네 일을 해라, 나는 내 일을 하마 라며 삶에 대해 관조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이들은 머추어 소울 기간의 감성적인 집중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출렁거리는 삶의 파고를 이제는 그저 그런 것이 왔다 가는구나 하고 보다 객관적인 태도를 취한다. 전형적인 올드 소울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좋은 음식과 와인을 즐기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은 좋아하지만 경력이나 명예나 돈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수많은 환생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계층의 삶을 경험하여 에센스 안에 완전히 융합한 올드 소울들은 민족이나 국가가 벌이는 옳고 그름, 우리와 그들이라는 이분법적 게임에 말려들지 않는다. 전체 그림을 보기 때문에 보다 내면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지며 존재의 근원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다른 소울 에이지에 비해서 수동적이고 나약하고 게을러 보인다. 이들은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직장이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끔찍이 싫어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상한 사람이라는 눈길을 받기도 한다. 올드 소울은 가장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며 나머지 에너지는 영적인 발전에 쏟아 부으려고 한다. 때로는 게으름으로 인해 공과금을 내기가 어려울 정도이지만 전생에서 지겹도록 경험한 물질 게임을 더 이상 즐기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올드 소울이 육체 노동 자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의미가 없다고 여기는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것뿐이다. 이들에게는 자기 내면의 만족이 무척 중요하며 영적인 향기가 폴폴 풍기는 이들을 좋아한다. 일을 하는 동기가 머추어 소울은 강렬하고 자극적인 관계를 경험하기 위함이라면 올드 소울은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일한다. 그래서 올드 소울은 직장 생활보다는 자기 맘대로 스케줄을 조정하고 일을 진행시킬 수 있는 개인적인 직업을 선택한다. 올드 소울들은 보통 55세가 지나야 올드 소울다운 충분한 인식력이 생기지만 그 이전에는 다른 여명의 북소리를 따라가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사회의 요구나 부모의 기대보다는 자기 내면의 인식과 갈망을 쫓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는데도 문제가 있는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올드 소울은 대개 철학과 예술의 마음이 끌리며 만일 가르치기 위해 높은 재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내면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비정규적인 학교도 과감히 선택한다. 올드 소울들은 정원 손질하는 일, 와인 빚는 일, 영적인 가르침을 나누는 일, 다른 사람의 심리적인 문제에 도움을 주는 일 등에 남들이 뭐라든 마음의 중심이 이런 곳에 자연스럽게 이끌린다. 멋진 집, 고급 자동차, 보석 액세서리, 명품 가방, 우아한 드레스 등은 이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들의 내면 세계는 외적인 사물 가운데서는 우주의 법칙과 진리를 찾기 위한 것에
강력한 자석처럼 이끌린다. 틀이 없는 비정통적인 독특한 영적인 수행 방법에 마음이 더 끌린다. 이를테면 뜻이 맞는 이들과, 즉 결의 같은 이들과 정기적인 혹은 비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더라도 자연과 더불어 호흡하며 영혼을 맑게 하면서 진리와 존재 가치의 근원에 대해서 토론하기도 하고, 특히 대화의 소재와 상관없이 정겹고 다정다감하게 담소하는 것에 이끌린다. 올드 소울들은 대개 수많은 감성적 문제들을 이미 다룬 에센스이며, 이번 생에는 주로 존재에 관한 철학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시험해 보려고 지구에 온 것이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올드 소울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게을러 보일 정도로 성격이 느긋하다. 수준 높은 교육이나 학위에 관심이 없으며 스스로 체험하고 탐구해서 알아차리려고 한다. 어떤 기술을 배우려고 하면 과거 기억을 떠올리기만 하면 그 기술을 마스터한다. 그 이유는 수많은 환생을 통하여 다 해본 일이기 때문이다. 자연의학이나 대체의학을 선호한다. 감각적이고 쾌락주의적이다. 왜냐하면 해서는 안 되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경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회적 요구나 윤리나 규범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동기를 따르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괴상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는 일에 나머지 인생에 초점을 맞춘다. 진실을 알아차리는 직감, 즉 통찰력이 발달해 있다. 지구에서의 한 사이클을 끝내기 전에 적어도 한 사람 이상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전해주고 나비가 되어 헐헐 우주로 날아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